왼쪽은 이제 간밤에 미국, 유럽 증시 영향으로 당신의 주식은 시장이 열리자마자 하락할 예정이지. S&P 500과 나스닥을 상승장으로 계속해서 이끌고 있는 미국의 부양책. 미국의 부양책이 지금 이제 상원에서 중진 의원들이 부양책에 거의 합의가 된 것 같더라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올라서 끝났다. 그러면 어때요? 다음날 우리나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해외의 어떤 상황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방금은 아름다운 상황만 얘기를 했지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죠. 미국에서 어떤 무역 상품에 대해서 세금을 더 때리기로 했다. 미국에서 발표가 났어요. 새로운 정부는 그런 식으로 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미국향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그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은 악재겠죠. 근데 지금 한국 시장은 안 열려 있잖아요. 근데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는 직업이 증권사 PB였잖아요. 내 고객들 자산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 시장은 끝나 있어요. 손쓸 방법도 없어. 저녁 6시까지 지났으면은 지구는 둥글고 유럽은 오후 4시부터 장이 시작되고 미국은 저녁 10시 반에서 이제 서머타임 끝나면 11시 반부터 프리마켓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시각으로 이제 저녁 10시 반에서 11시 반에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저는 직업적으로도 그렇고 주식 투자자로서도 그렇고 미국 유럽 시장을 봐야 돼요. 난 퇴근 시간 한참 지나든 말 뭔가 중대사가 있으면 심지어 그런 상황에서 내가 아무런 손을 쓸 수 없는 한국 시장은 다 닫힌 상황에서 유럽 미국 시장에서 뭔가의 악재가 터진 거예요. 자, 중요한 순간에 인터넷이 끊긴 건지 프로그램 탓인지 아무튼 에러 나서 안 됨. 주식 투자 뭐 하는데 스마트폰이 안 됐든 PC가 안 됐든 하다가 에러 나서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매매가 안 되고 막 접속이 안 되고 동글뱅이 계속 돌아가고 있고 나는 지금 나 지금 요때 그냥 딱 사면은 진짜 저점 잡은 것 같은데 아니면 막 이거 지금 딱 고점 타이밍 같아서 팔려고 딱 매도 버튼 누르려고 하고 웹사이트 접속하고 있고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하고 있고 아니면은 뭐 간편 비밀번호 입력을 딱 했는데 동글뱅이만 계속 돌아가. 아니면 뭐 막 에러가 떠. 에러 문구를 내가 알아볼 수는 없지만 에러 문구가 막 떠요. 프로그램에서. 부랴부랴 막 고객센터 전화해 봐도 그럴 땐 또 이제 이쪽 프로그램 문제가 아니래. 뭔가 인터넷이 불안정하다 다른 거 문제네. 고객센터 그분께서는 일단 죄송하다고 하지만 이거는 직원들도 마찬가지 상황이 있어요. 진짜로 내가 뭐 이렇게 고객 거를 막 상담하던 중에 심지어 막 전화하다가 지금 고객님 지금 요 타이밍이 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좀 한번 들어가 볼까요?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 PC가 먹통이 나는 거예요. 방금처럼. 매매가 안 되든 뭐가 안 되든 막 안 되는 거예요. 딱 내가 이거는 진짜 인생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왼쪽 거 읽어드릴게요. 종목 교체했는데 판 건 오르고 산 건 떨어짐. 이게 제가 왜 웃냐면 주식 투자자로서도 그렇지만 프라이빗 뱅커는 내 고객의 자산에 대해서 이제 컨설팅을 해주고 이러시자 저러시자 해가지고 이제 종목을 교체하게 되는 거잖아요. 즉 이 중간 단계에 보통의 고객분들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 즉 내 의견이 아닌데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거 있죠. 자기가 사자, 자기가 팔자 해서 파는 거는 크게 뭐 그게 없지만 본인이 설득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의사결정을 했다. 근데 그게 종목 교체였다. 프라이빗 뱅커에 굉장한 설득이 필요합니다. 막 이런 근거도 되고 저런 근거도 되면서 이제 설득을 해야 돼요. 근데 종목 교체했는데 판 건 오르고 산 건 내리면 내가 그냥 주식 투자자여도 화나고 열받는데 프라이빗 뱅커가 지금 고객을 설득했잖아요. 종목 교체하자고. A 종목은 이래서 다 오른 것 같고요. 파시고 B 종목으로 바꿉시다. 간신히 고객께서 설득이 됐잖아요. 근데 교체하고 나서 판 거는 오르고 산 거는 떨어져. 그러면 기분이 2배로 나쁘거든요. 거기다가 자기가 결정한 게 아니고 프라이빗 뱅커가 설득해서 바꾼 거죠. 그럼 4배로 나빠요. 4배로 나빠요. 2의 2승으로 나쁩니다. 제곱으로 나빠요. 그러면 누구한테 전화를 할까요? 프라이빗 뱅커한테 전화가 바로 옵니다. 그런데 그거를 프라이빗 뱅커가 모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한두 번 하다 보면은 이 종목 교체가 가져오는 부담감을 이것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가능성. 그러니까 정말 흔한 가능성은 아니지만 그게 또 예기치 않게 또 판 건 오르고 산 건 떨어진단 말이에요. 가끔씩.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 요거 이제 사진이 이제 낚시터 사진인데 이게 왜냐면은 글씨가 뭐라고 써져 있냐면 진짜 아무 일도 없음. 진짜 아무 일도 없어요. 보합 그 자체. 몇 날 며칠 상승도 하락도 거의 없는 나날의 연속. 그러니까 이벤트가 없는 그냥 쭉 그냥 오르고 내리긴 하는데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한 0.3 정도씩 뭐 가끔씩 뭐 급등주 급락주도 뭐 전체 시장 900여 개 종목 중에서 한 2-3개 나올까 말까 한 시장으로 쫄깃하게 가는 거예요. 네. 그게 넓은 범위에서의 박스권도 아니고 진짜 얇은 범위에서 정말 아무 일도 없이 그냥 가는 거 막 지루한 거 있죠.
그 인생이 지루하다라는, 저는 사실 인생이 지루해본 적은 잘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그거에 가장 걸맞을 것 같아요. 인생이 너무 지루하고 할 거 없고 인생 노잼 시기, 요즘 말로 하면 노잼 시기, 노잼이 계속되다 못해서 짜증이 나는 시기, 그런 짜증, 네, 그런 짜증이 옵니다. 물론 거기다가 이제 프라이빗 뱅커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권사에서는 어쨌든 대부분은 그 매매로 인한 수수료가 나야 되는데, 모든 금융 상품은 변동성이 있어야 매매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르면은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급등 나와서 팔든 아니면 급등이 나오니까 새로 사시든, 하라는 설득도 할 수 있고 컨설팅도 할 수 있고 뭐 변혁이니 뭐니 초변혁이니 뭐니라고도 설득을 할 수 있고 매매를 할 수 있잖아요. 고객을 설득하고 고객을 가입시키고 상품을 판매하고, 그러니까 악의적이다 이걸 떠나서 실제로 고객에게 진짜 좋은 상품을 추천해주는 거더라도 그런 어떤 이슈가 있어야 뭐 판매를 할 거 아니에요. 반대로 폭락을 하더라도, 여러분 폭락하면 거래대금 퍽입니다. 확 뛰어요. 그건 오히려 거래가 많아지는, 정말 냉혹하게 얘기하자면 매매 수수료를 버는 입장에서는 순간적인 폭락은 돈을 많이 버는 수단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변동성 자체가 주식 투자자로서도 재밌거리 약간은,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자산이 엄청나게 뭐 파탄나는 것만 아니면 그거 자체가 자극제긴 하단 말이야. 막 되게 그 시장 자체에서 내가 필요 없어지는 느낌까지도 오거든요. 심하게는. 자, 이게 아마 이 월드컵을 만들면서 제일 처음 넣은 것 중 하나일 거예요. 이게 내가 잡은 그 가격이 바로 고점이다. 자, 왼쪽 그렇고 오른쪽은 수익을 내긴 했는데, 이게 좀 특수한 상황입니다. 이것도 수익을 냈어요. 나는 그걸 팔고 수익을 냈어. 플러스야 계좌에는. 근데 내가 팔고 나서 더욱 솟구쳐. 여러분들한테 이입을 시켜드리자면, 내가 테슬라를 200불에 팔았어요. 200불에 팔고 지금 얼마죠? 테슬라 580불이죠.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나는 200불에 팔 때도 수익이었어. 근데 팔고 나서 580불 간 거예요. 이런 느낌.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게 미묘하게 달라요. 감정선이 다릅니다. 이게 주식 해보시면 이제 알게 되실 분들도 있고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미묘하게 감정선이 다릅니다. 자, 그럼 이제 왼쪽 썰을 풀어드릴게요. 해보시면서도 주식 투자해보시면 누구나 다 겪을 일 중에 뭐 대표 최강 중 하나죠. 내가 잡은 그 가격이 바로 고점이다. 네, 이거에 관련해서 이제 고점이란 얘기 말고도 여러 가지 뭐 용어 설명을, 좀 생활 용어를 설명을 드리자면, 상투 뚫었다, 뭐 상투 잡았다, 상투 잡았다, 요거, 그리고 이제 뭐 천장, 내가 잡은 그 내가 산 가격이 이제 천장이다. 뭐 이런 용어도 이제 쓰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생활 용어라기보다는 이제 업계 용어도 아니고 이제 장난스럽게 쓰는 용어도 있는데요. 장난칠 때 그런 장난도 칩니다. 이제 돈 갖고 장난치면 안 되는데, 저렴한 자기 돈으로 이제 그런 장난도 쳐요. 너무 올라요. 내가 못 샀는데 막 올라. 내가 못 샀는데 어떤 주식이 막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기분이 좀 나쁘잖아요. 내가 보고 있었는데 아직 못 샀는데 막 계속 올라.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하느냐면, 친한 사람들끼리 이거 기분이 나쁜데 제가 이거 뚜껑 닫아드려요? 이래요. 그냥 무슨 얘기냐면은 무슨 뭐 이상한 무슨 범죄 용어 이런 거 아니에요. 개인들끼리 이제 장난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내가 사면 거기가 꼭지다라는 지금 얘기한 요게 심리적으로 좀 있잖아요. 심리적으로 그거의 역발상인데, 뚜껑을 닫아드린다는 뜻은 뭐냐면, 제가 요거를 내 사비로 좀 사면, 내가 사면 이제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못 오르게 내가 뚜껑 닫는다는 뜻이에요. 뚜껑을 닫는다. 내 한몸 희생으로 이 주식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뭐 프라이빗 뱅커 동지들일 수도 있고 동료들일 수도 있고 선배님들일 수도 있고 이런데, 그거를 이제 내 한몸 희생해서 뚜껑을 닫겠다. 나열이는 뚜껑 내가 사면 떨어진다. 그쵸? 그거의 역발상인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잡은 그 가격이 바로 고점이다. 요게 진짜 짜증나냐? 오른쪽 수익을 내긴 했는데 내가 팔았더니 더 솟구침. 이 짜증나냐? 오른쪽 것도 이제 썰이 있다 그랬잖아요. 수익을 내긴 했는데 내가 팔았더니 더 솟구침. 난리가 난 거예요. 전화 오고 찾아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고객한테서. 뭐였냐면은, 팔고 조금 하락을 하다가 쭉쭉 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쭉쭉. 물론 이게 무슨 코인만큼 오르고 그러던 시절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팔고 나서 쭉쭉 오르. 근데 진짜 그때 명대사가 많았는데, 대강 기억나는 명대사 중 하나가, 야, 지금 이 사람 나 잘 되는 걸 안 보려고 이거 수익 나기 전에, 수익 더 나기 전에 팔았다. 수익 더 나면은 내가 돈 다 뺄까봐 여기 이제 여기랑 같이 일 안 할까봐 막 이랬다. 그리고 이제 법적 얘기가 나오게 된 거는, 주장은 뭐였냐면은 이거죠. 나는 보지 않은 수익을 보지 않음으로써 손실이 났다라는 맥락이었거든요. 결국은 요약을 제가 진짜 그나마 멋들어지게 해드리자면, 근데 이거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중에는 이제 라디오 모드로 들으시거나 뭐 이렇게 하시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은근히 많아요.
가만 생각해보면 이런 케이스들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심리가 보지 않은 수익인데 보지 않은 수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내 손실이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께서는 그 강도가 엄청 셌는지 뭐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지점장님까지 만났고 당시에 이 직원 고소할 거라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막 그랬었어요. 은지님 덜덜 극한 직업. 자, 왼쪽 갑작스레 터진 대형 소식. 그냥 보편적인 어떤 기업 속보 수준이 아니라 정말 이거는 국가급의 영향을 미칠 정도의 어떤 뉴스가 뻥 하고 터진 거예요. 근데 이게 무조건 악재라서 나쁘다라는 쪽의 짜증남이 아니라 그거죠. 이거 괄호치고 써놨는데 이거 호재인가 악재인가 의학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순간적으로 판단이 도저히 안 서거든요. 정보도 부족하고 자료도 부족하고 제가 뭐 국가급의 정보를 가지고서 일을 했던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하더라도. 그죠? 코로나 관련 브레이킹 뉴스가 뻥 하고 터졌어요. 그 순간적으로 멘탈 나가거든요. 무조건 호재다라고 할 수 있을까? 내가 아무리 헬스케어 종목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외부 외출을 잘 안 하고 손을 잘 씻게 되면은 일반 병상에 누울 사람들이 잘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손실을 보진 않을까? 라는 생각도 다 해야겠죠. 그게 이제 순간 확 오거든요.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막 주식시장이 요동쳐. 근데 그 요동치는 걸 보면서도 대응하기가 좀 힘들어. 당연히 회사면은 그거 가지고 긴급회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긴급회의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고객들이 많은 경우에는 긴급 세미나까지 옵니다. 고객들 보고 문자 해가지고 문자나 뭐 메신저 해가지고 저희 이번에 뭐 지점에서 이거 관련해서 특별 세미나 하는데 오시겠습니까? 이런 것도 준비해야 돼요. 머리 터져요. 이런 거 한번 뜨면. 자, 그리고 오른쪽 내가 샀더니 믿업지 못한 곳들에서 추천이 쏟아짐. 실제 생활에 빗대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거예요. 내가 평소에 주변 사람들이랑 대화하거나 이럴 때 이거죠. 야, 막 이거 예제입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야, 황금 양말에서 이번에 황금 양말 증권사에서 이번에 A 종목 투자라고 내놨냐? 야, A 종목 팔어. 야, 7개월 뒤에 올라. 7개월 뒤에. 지금은 떨어진다는 뜻이야. 지금 팔고 7개월 뒤에서 안 맞아. 팔아. 막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어. 뭐 또 어느 날은 또 야, 뭐 비종목 팔래? 야, 그럼 사야겠다. 사야겠다. 막 얘기하고 다니던 그 증권사나 뭐 분석사가 있어요. 근데 내가 다 뭐 한 며칠 뒤에 C 종목을 딱 샀어. 그리고 그 황금 양말에서 C 종목을 추천해. 그럼 어떻겠어요? 난감하겠죠. 자, 왼쪽부터 할게요. 왼쪽은 종목 설명 또는 분석 기사, 뉴스 내용 순간적으로 잘못 읽고,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 읽고 매매한 것을 깨달은 순간. 여러분 ETF 같은 거 있죠. ETF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그러니까 뭐 코스피 200 ETF라고 하면은 코스피 200이 오르면 2% 오르면 똑같이 2%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마이너스 2% 되면 마이너스 2% 똑같이 투자 손실 나는 이런 게 이제 ETF의 구조란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은 이제 ETF의 상품 설명서라는 게 있고 거기에 상세하게 써 있습니다. 어떤 구조로 움직이는지. 이게 뭐 코스피 200 레버리지면은 이게 코스피 200의 움직임의 2배로 움직이게 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써 있단 말이에요. 은근히 자주는 아니지만 발생할 수 있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제 ETF라는 상품도 어느 정도 많이 알려졌죠. 이제 WTI, 즉 유가 ETF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실물 상품, 우리가 실제로 살 수는 없지만 투자하고 싶은 상품들에 있어서 ETF라는 상품들이 많이 각광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됐을 거예요. ETF 특정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투자 수익이나 손실이 나는 상품, 그런 상품이 있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어쨌든 초보자한테 엄청 직관적인 설명은 아니에요. 그 이름이 제가 방금 코스피 200 ETF라고 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ETF가 코스피 200 ETF다 이렇게 했을 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완전 초심자한테는 코스피 200부터도 설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해외 투자를 하고 싶은데 좀 겁나서 ETF를 가지고 먼저 투자를 하고 싶다. 그래서 뭐 나스닥 트러스톤 ETF 뭐 이런 거, 뭐 나스닥 100 슈퍼 무슨 땡땡 뭐 ETF, S&P 500 슈퍼 땡땡 무슨 ETF. 그러면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투자는 하고 싶으니까 이제 읽는단 말이에요. 앞에 S&P 500이라고 써져 있다고 하더라도 S&P 500에 그대로 투자하는 ETF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걸 열어보면은 그러니까 S&P 500이라는 미국 대표 지수를에서 배당금의 수익을 따르는 ETF 뭐 이런 것도 있고, 나스닥에서 나스닥 기술주들의 대표 기술주들의 어떤 뭐 이자율을 따르는 ETF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ETF 투자하는 초심자가, 금융투자 투자하는 초심자가 설명서를 잠깐 읽어보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니 나는 나스닥을 그대로 쫓아하는 ETF인 줄 알고 투자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그걸 샀어요. 일단 그 ETF를 투자를 딱 했어.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이에요. 투자를 하고서 이건 나스닥이랑 그대로 움직이나 보다. 나스닥 상위 100종목이랑 그대로 움직이나 보다 이렇게 하고 투자를 딱 했어요. 이틀이 흘렀는데 나스닥이 움직이는 거랑 반대로 움직여요. 심지어 나스닥은 수익인데 내 건 손실이야. 나는 분명히 인버스에서 한 건 아닌데 나스닥이 움직이는 거에 반대도 아니고 뭔가 교묘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방금 얘기한 거랑 비슷한 건데 이제 거기 상장되어 있는 기업의 배당 수익률인가? 그거를 따라가는 ETF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주식 가격이 오르는 거랑 상관없이 나스닥이랑 상관은 약간 있지만 그 모델상으로는 그게 아니고 다른 지표를 따르는 ETF였던 거죠. 안에 설명을 상세히 읽어봐야 그 사람들이 나를 사기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사실 그대로 써져 있어요. 상품 설명서에는.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오독을 한 거죠. 잘못 읽고. 네, 그때 시절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종목 설명 또는 분석 기사 내용 순간 잘못 읽고 매매한 것을 깨달은 순간을 넣었어요. 은근히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오른쪽은 뭐냐면은 이거는 투자자분들께서 들으시면은 종종 이제 느끼실 수도 있는 감정이니까 제가 그대로 여기 읽어드릴게요. 주식 그거 놀면서 버는 거잖아. 그 주식 투자를 조금 열과성을 다해서 하거나 당연히 직업은 말할 것도 없고 이거는 직업 얘기 갈 것도 없이 내가 조금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뭐 심지어는 인터넷 방송으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내가 이거를 컨텐츠로 하겠다라고 마음을 드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진짜 이게 농담이 아니고 막 이렇게 조금 처음 출발은 제가 이제 편집 영상으로 만들었지만 금융 투자나 이런 거에 대해서 초심자가 출발할 때는 어떤 아이템이 성장할까로 출발을 가볍게 시작을 하지만 결국에는 그게 이제 심도 깊게 자기가 흥미를 가지고 들어가다 보면은 진짜 관련된 뉴스가 너무 많고 내가 뭐 하나 성장하겠구나 뭐 하나 이 산업 잘 되겠구나 이러면은 막 그거 관련돼서 막 보다 보면은 국제 정세도 봐야 되고 다른 국가에서의 현재 기준 정책은 뭔지 이거 좀 이따가 이제 월드컵 끝나고 나서 할 얘기지만 지금 마리화나 관련된 정책 네, 이런 것들 약물 관련이지만 마리화나 관련된 정책 지금 UN이랑 이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재방송인 거 좀 티를 내자면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지금 마리화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약류 분류에서 거의 최하 분류 즉 마약이 아니다라는 분류로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로 이제 권고가 내려가가지고 이제 UN 쪽에서 지금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 쪽에서는 참고로 트럼프가 아니라 이제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에서도 이 마리화나에 대한 그러니까 마약인가 아닌가가 고민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굳이 마약류로 분류할 필요가 있냐 그냥 기호식품 또는 일반 약물 정도로 취급을 하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만 여러 가지로 한 가지만 관심을 두고 있으면 진짜 볼 뉴스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노는 게 아닌데 그거를 뭔가 저평가 당한 느낌. 자, 오른쪽은 이게 전화하는 이미지를 넣어놨는데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 전화하신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죠.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우리 티묵 PB 내 추천 덕에 돈 벌었다 고맙다. 고맙다. 난 못 벌었는데 나는 이미 그거 팔아서 못 벌었어. 이제 2016년 말부터 이제 코인이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제가 원래 예전 고객 중에 지금은 그냥 지인으로서 알고 지낼 정도가 됐는데 술 몇 잔 하면서 이렇게 알고 지내면서 이제 술 한잔 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요즘에 뭐 증권사에서 아직 관심 전혀 없지만 뭐 이런 쪽 그 블록체인 코인이라고 해서 뭐 이런 게 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때는 제가 유튜브 굳이 지인들한테 밝히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그 영상을 밝히진 않았지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름쯤에 이제 자주 연락하는 뭐 친구 사이는 아니니까 그분이 한참 형님이시거든요. 이렇게 지내다가 그분께서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또 오랜만에 보자. 그래서 그거는 뭐 이상한 건 아니고 그냥 종종 보던 분이니까 오랜만에 보자고 뵙자고 해가지고 보자고 했는데 이제 참치였나? 먹으러 갔습니다. 되게 비싼 걸로. 그래서 그거 요즘 기분이 좋으신가 보다. 그래서 그냥 저 때문이 아니고 그냥 뭔가 좋은 일 있으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서 이제 얻어먹으러 갔죠. 저야 뭐 얻어먹는데 뭐 나쁠 거 없잖아요. 술 한잔 했을 거예요. 점심 아니었다. 저녁이었다. 저녁인데 이제 술 한잔 했을 거예요. 하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덕분에 좀 조금 만졌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이었어가지고 그렇게 벌었어도 아마 뭐 본인 기준으로는 엄청 초대박인 돈은 아니었을 수 있지만 제 기준으로는 많은 돈이었거든요. 밝힐 수는 없지만. 네, 그 정도로 얘기하시면서 이제 제가 말했던 시기와 그리고 그 뒤로 좀 알아보셔가지고 그분이 원래 주식 투자 많이 하셨던 분이고 그러다가 이제 코인 얘기를 듣고서 이제 조금 해보신 거죠. 그분 기준 조금 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그렇지만 제가 한참 애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리고 애기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네가 전해준 정보고 너가 그동안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해서도 컨설팅에 있어서도 직업적으로 열심히 해줬으니까 많이 챙겨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고기 사주시고 많이 했거든요. 진짜 솔직히 막 무시해도 될 텐데 그렇던 분이다 보니까 또 한 번 이렇게 해가지고 사주신 거죠. 근데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그 얘기 딱 듣는데 저는 그때 리플 투자 실패설에 나오는 그 시기 이후는 아니겠다. 그 직전인가 그런데 상승 기류를 맞기 전일 거예요. 저한테는. 네, 저는 이미 한참 전에 팔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얻어먹으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걸 듣는데 야, 너 내 덕에 그래도 뭐 좀 돈 벌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참치 금가루 뿌리는 거 아세요, 여러분? 금가루? 저보다 뭐 더 잘 아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 금가루 몸에 좋다고 뿌리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어쨌든 그냥 치장이에요, 치장. 금가루는 참고로 전부 소화 안 되고 나옵니다, 그대로. 와, 그 먹는데 중간부터는 맛이 안 느껴지더라고. 제가 원래 회를 안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얻어먹으면 맛있거든요. 근데 잘 돼서 다행이에요. 왜냐면은 오히려 망했으면은 제가 적극 추천 못한 이유가 어쨌든 코인이 결과적으로 그때 당시 잘 됐으니 망정이지 솔직히 망했으면 한도 끝도 없이 망했을 수 있잖아요. 그냥 사라졌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근데 그게 아니라 잘 됐으니 망정인데 이분과 제가 척지지 않아도 되고 와 나는 없거든요. 그때 당시 제가 아마 좀 팔았을 거예요. 많이. 한번 정리하고 나서 이건 좀 오버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랑 막 얘기했었을 때일 거예요. 근데 그때 쭉 쥐고 계셔가지고 수익을 내서 저한테 이제 참치인가 하여튼 사주시는데 진짜 이게 멘탈 갈리더라고. 가만히 그때 이후로 제 말 듣고서 좀 알아보시고 사놓고 그냥 잊어버리셨대요. 그러고서 이제 한참 있다가 그래도 당연히 그분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분은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진짜 값비싼 식사를 딱 대접을 해주셨죠. 박경수님 세상에서 가장 속쓰린 공짜밥 정답입니다. 정답. 진짜 세상에서 가장 속쓰린 비싼 공짜밥 정답. 그리고 왼쪽 이 모래 이거 뭐냐면은 왼쪽은 상승하길래 그러니까 계좌에서 지금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내 계좌에서 상승하길래 여윳돈 좀 생겼다 싶어서 과소비를 했더니 다음날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수익을 보고 판 게 아니라 그냥 계좌에서 플러스가 막 찍혀가지고 이 정도면 그래도 이 정도면 여윳돈 생긴 거네 하고서 과소비를 그날 했어. 올랐다. 야 친구야 오늘 조금 비싼 술 먹자. 응? 막 오늘 치킨 말고 저거 뭐 아니면 뭐 이베리코 돼지고기 먹자 뭐 했어. 근데 다음날 나 안 팔았는데 떨어졌어. 그러니까 아직 실현하지 않은 수익을 가지고 돈을 썼는데 돈이 증발한 거죠. 수익이 증발한 거예요. 말 그대로 모래처럼 사라진 거죠. 싹 빠져가지고 난 소비 다 했는데 싹 하고 빠졌어. 이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제가 따로 얘기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투자를 해보신 분이라면 한 번씩은 겪어보셨을 수 있어요. 요건. 네. 왜냐면은 흔히들 겪는 실수라고 할까? 초보적인 실수? 그러니까 팔기 전에는 내 지갑에 꽂힌 돈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가장 기초적인 실수죠. 나야로님 반대로 폭락했는데 다음날 더 크게 반등한 경험도 있으신가요? 있죠. 근데 요거는 이게 체감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체감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이게 무슨 차이냐면요. 사실은 폭락을 해서 덜 소비했는데 다음날 회복되더라. 이거는 그러니까 소비가 정도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10,000원 소비할 게 3,000원 소비되는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수익이 난 줄 알고 과소비하는 거는 그 캡이 없어요. 천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10,000원 소비할 거를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싶어가지고 20,000원을 소비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천장이 없기 때문에 상한이 없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은 줄 알고 10만 원을 소비하는 적도 있고 30만 원을 소비하는 적도 있고 50만 원을 소비하는 적도 있고 100만 원을 소비하는 적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날 수익이 사라져. 그래서 타격이 이제 많이 번 줄 알고 과소비를 했을 때가 더 커요. 자, 왼쪽 너의 추천 종목으로 잃었어 라고 저한테 하는 거예요. 여기 괄호치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내 탓 절대 안 한다고 꼭 알려달라. 절대. 투자는 모든 책임이 투자자에게 있지. 알지. 그러니까 알려줘 티모가. 뭔데? 알려줘. 라고 얘기해서 알려줬더니 너 때문에 잃었어. 너 때문에. 딱 5조만 벌자니 추천해달라는 사람 특 벌면 제 탓 잃으면 남 탓. 그러니까 거의 90% 진짜 솔직히 저는 경험상 인정. 이거는. 오전님 말씀 인정. 사실 이거는 뭐 제 방송에서는 이 월드컵 전에도 종종 얘기하지만 이제 코인 때도 이제 잘 여실히 드러났죠. 아니 죽어도 내가 죽겠다는데 왜 규제하냐라고 하지만 대폭락 나오고 나서부터는 살려달라는 얘기 나오죠. 똑같아요. 자, 오른쪽은 현금이 필요한데 주식을 팔고 돈이 들어오겠지라는 생각은 했어요. 근데 주식 팔고 돈이 들어오는 날짜를
잊어버리고 그 조건을 잊어버리고 바로 팔아버린 거예요. 주식을. 그 순간에 짜증이 난다는 거죠. 모르실 수 있는데요. 주식은 오늘 팔잖아요. 그러면 현금은 이틀 뒤에 들어와요. 정확히는. 그러니까 매매는 그냥 계속 할 수 있는데 당일에 그게 아니고 내가 내 돈 현금으로 꺼내려면 이틀 뒤에 들어와요. 현금은. 내 계좌에. 오늘 주식을 100만 원을 팔았으면 실제 100만 원을 내가 현금으로 줄 수 있는 거는 이틀 뒤에요. 전문 용어로 써져 있는 거죠. 거래소나 이런 데 D+2라고 써져 있는 게 영업일 기준 이틀 뒤에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수요일 날 내가 팔았으면 금요일 날 들어오는 거예요. 목요일 하루, 금요일 이틀째 이렇게. 자, 왼쪽 내가 팔자마자 상승에 급등에 따상해. 이건 뭐 주식 투자하다 보면 뭐 당연히 짜증나는 베스트에 오를 수밖에 없는. 아까 내가 사자마자 급락이 있었죠? 그거에 반대예요. 나야르님, 사고 떨어진 것은 종목 기억이 안 나지만 팔고 따상한 종목 이름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네. 팔고 따상간 건 기억이 남아요. 근데 이거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와닿네요. 얘기해놓고 나니까 생각났는데 제가 실제로 인턴 시절에 사놓고 팔았는데 그 뒤로 쭉 올랐던 종목 아직도 기억나요. 제넥신. 그리고 인턴 계약직 마지막에 이거 종목 추천하고 사놓고 빨리 팔고 엄청나게 올랐던 기억 종목 아직도 기억나요. 대한용합. 지금 종목 검색해서 나올 거예요. 2013-4년 기준으로 검색해보시면은 제가 얼마에 대체 그거를 샀다 팔아서 그 수익을 다 놓쳤는지 아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렇네.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건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 결승전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제가 이거 이미 만든 것도 16개가 넘어요. 23개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걸 진행한 16개 뽑혀 나온 것도 랜덤으로 나온 거고 이거 아닌 것들도 더 있어요. 제가 더 추가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32개로 만들 생각이고 많이 공유해 주시면 되고요. 제 채널을 홍보도 같이 해주시면 좋고. 이거는 오른쪽이 정말 복합적인 모든 상황이 다 합쳐져 있는 것 같아요. 나한테도 열받고 그걸 추천할 정도로 분석했으면서 왜 안 했는지도 열받고 샀었다면은 왜 내가 저거를 폭등할 때까지 못 기다렸는지도 열받고 이 사람이 나빠서 나한테 연락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착해서 나한테 연락하는 거여도 열받고 비꼴려고 말하는 거면 더 열받아. 그러니까 나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나름 분석을 해서 얘기를 한 거니까 나쁜 건 아니고 상대도 사실은 진짜 악의적으로 얘기하는 내가 진짜 못 벌었다는 거 알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서는 그냥 상대도 솔직히 제가 분석했다고 하니까 그래 야 너 분석한 거 맞더라 이렇게 하면서 얘기한 걸 거 아니에요. 고맙다고. 내가 누굴 탓하기도 되게 애매한데 모든 면이 나를 열받게 해. 최악이야 최악. 저는 오른쪽으로 하겠습니다. 내 추천 적에 돈 벌었다 고맙다 하는데 나는 못 벌었을 때 저는 이게 1등. 저는 이게 1등이에요. 난 못 벌었는데 네 추천 덕이다. 이게 크리티컬이. 사실 난 벌었는데 넌 못 벌었니 이 질문보다 너의 추천 덕에 벌었다 이게 크리티컬인 것 같아. 이게